보소 반갑습니다. 장은사장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영화 라라랜드에 대한 리뷰입니다. 일러스트 페어를 끝내고 후기로 찾아오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뜬금없이 라라랜드 리뷰를 하냐라고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라라랜드랑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나 생각들이 페어에 나가서 느낀 점,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점, 그런 부분들이 라라랜드 영화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라라랜드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너무 잘 부합을 하더라고요. 일러스트 페어에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라라랜드의 영화 리뷰와 함께 이걸 곁들여서 함께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쨌든 영화 리뷰인 만큼 영화 라라랜드의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려야겠죠. 2016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127분, 2시간 7분 정도의 영화입니다. 장르는 드라마예요. 뮤지컬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라랜드라는 영화 자체가 워낙 유명하고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재밌게 나만의 생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라라랜드가 뮤지컬 영화잖아요. 나오는 노래에 맞춰가지고 그 등장인물들의 그때 당시의 심경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심경, 타임라인 그대로 따라가면서 진행하는 리뷰가 될 거예요. 왜 이런 장면에서는 이런 노래가 나왔나, 연출적으로 어떤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래로서 리뷰하기 전에 라라랜드에서 느꼈던 제일 큰 메시지는 꿈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이라는 주제로 제가 크게 잡았어요. Another Day of Sun 이라는 노래가 오프닝 노래로 나오죠. 꽉 막힌 도로에서 갑자기 차에 사람들이 내리면서 뮤지컬을 시작하는, 굉장히 몰입이 확 되는 그런 장면을 시작을 하는데, Another Day of Sun 이라는 제목 자체가 태양은 다시 뜨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 꽉 막힌 도로에 차들에서 내리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노래를 불러요. 태양은 다시 뜨니까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즐거운 것을 하면서 지내자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러요. 꽉 막힌 도로, 그리고 그 차 안에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 꽉 막힌 도로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죠. 거기다가 저희는 또 차라는 개인적인 공간에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똑같은 차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꽉 막힌 도로 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갑자기 차례에서 내리면서 막 희망적인 노래를 부른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훌라후프 돌리고 막 공중제비 갑자기 돌고 막 파쿠르 하고 막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타고 막 차 위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모습들에서 현대사회라는 건 되게 삭막해 보이고 각박해 보이고 너무너무 차가운 곳인데, 개인으로서 한 명 한 명 사람으로서 본다면 다 각자가 즐거워하는 게 있고 취미가 있고 자기만의 반짝거리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여기서는 절대 모른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를 간다든지 지금처럼 꽉 막힌 도로, 그게 저희 이제 도시 생활이죠. 그런 것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세상이 각박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현실에 막혀서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즐거워하는 일이 따로 있고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다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차피 내일은 해가 또 떠, 이 꽉 막힌 도로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제일 즐겁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이 희망적인 노래로서 라라랜드 배경에 깔려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희망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노래가 끝나면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차에 다시 타가지고 문을 다 같이 닫으면서 노래가 끝이 나는데, 냉정하리만치 바로 노래가 끊기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바로 빵빵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연출이 되게 일품이더라고요. 노래, 뮤지컬 그런 연출에 있어서는 희망적이긴 한데 어쨌든 현실은 이렇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잘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거는 이상적인 거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그런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는 노래로도 진행이 되지만 계절로도 진행이 됩니다. Another Day of Sun이라는 노래가 끝나자마자 겨울, 윈터라는 시간적 배경을 두고 시작해요. 계절마다 다 의미가 당연히 있잖아요. 계절로서 전개되는 이 스토리가 남자 주인공인 세바스찬과 여자 주인공인 미아 둘의 사랑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둘이 각자의 꿈을 향해 찾아가는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절 얘기도 하면서 노래 얘기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로 시작을 해요. 겨울을 의미하는 거는 고독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겨울은 고독한 계절이니까. Someone in the Crowd라는 노래가 나와요. 사람들 틈에 그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여자 주인공인 미아가 연기 오디션을 망치니까 친구들이 파티에 가자고 꼬시기 시작합니다. 미아는 이제 너무 우울한 마음에 가기 싫다고 하지만 친구들이 미아한테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노래의 제목 그대로 사람들 틈에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떤 기회를 줄지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려갑니다. 응원에 힘입어서 미아는 파티에 가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은 현실이죠. 그렇게 꿈 같은 일이 쉽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래 파티에 한번 가가지고 기분 전환도 하고 또 어떻게 알아 운명의 사람 만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도 그런 일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미아는 항상 자기가 자기 인생이 나는 내가 주연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화려한 사람들, 너무 화려한 파티 속에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사람들 틈에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이 사람들 틈에 한 사람일 뿐이구나 라는 시니컬하게 빠져버리기 시작을 해요. 안 그래도 오디션도 망치고 인간관계도 잘 안 되는데 미아에게 있어서 맞는 길이 과연 이 연기 오디션을 계속 보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존감이 엄청나게 밑바로 내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중요한 사람을 어디서 만날지 몰라, 내게 날개를 달아줄 그 사람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당연히 미아가 이 파티에 갔을 때
때 그 날개를 달아줄 사람은 영화 관계자였습니다. 캐스팅 관계자라든지 본인은 주연이든 조연이든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캐스팅을 당해서 연기자로서의 꿈을 펼쳐야 되니까요. 그런 운명의 사람에 있어서 미아는 전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개되죠. 다음으로 나온 노래는 미아 앤 세바스찬 스팀입니다. 발음이 이게 맞나요? 전 항상 이걸 테마라고 읽었는데 그 영어 발음은 theme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피아노로 치는 노래인데 세바스찬은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재즈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고 자기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 꿈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감 넘치고 확고한 사람입니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바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연주하지 못하고 가게가 원하는 음악을 연주해야 되는데 세바스찬은 재즈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고집을 참지 못하고 자신만의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그 노래예요. 당연히 박수는 받지 못하죠. 그때 당시 크리스마스였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항상 치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랑도 안 맞고 그 행복한 분위기에도 안 맞는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연주하거든요. 손님들은 보면서 뭐야 왜 갑자기 저런 노래를 쳐? 라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세바스찬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죠. 사람들은 왜 예술 작품을 보고 박수를 치고 영감을 받을까요? 만약 세바스찬이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면 그 바에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세바스찬이 무슨 곡을 연주하더라도 당연히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음악으로 친다면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지 사람을 듣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뱅크시라는 작가가 항상 표현하는 내용들이죠. 진짜 좋은 작품이거나 진짜 좋은 예술이면은 그 누가 하든 어떤 장소에 있던 예술 작품만을 보고 영감을 얻거나 아 이거 너무 예쁘다라고 하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걔가 만든 거래. 와 그럼 이거 진짜 완전 뜻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예술이 흘러간다는 게 저도 그렇게 크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거 있거든요. 넷플릭스에 갑자기 평점 너무 좋고 글로벌 흥행 1등 하면은 안 보이던 감독님의 메시지가 보인다면서 막 그런 밈 같은 게 있어요. 예술 작품 같은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좋으면 좋고 넌 싫구나 난 좋아 이런 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유명한 예술가가 무언가 예술을 했는데 이번엔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난 이 작품이 너무 좋은데 누군지도 모를 작가가 있어. 그러면은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현대사회에 있어서 평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고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해요. 유일하게 미아만이 세바스찬을 본 게 아니고 음악을 봤습니다. 그 음악을 듣고 미아는 영감을 얻어서 세바스찬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지만 세바스찬은 굉장히 딥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죠. 미아도 세바스찬도 겨울 고독에서는 굉장히 고독하고 시니컬합니다. 너무너무 다운돼 있어요. 일도 그런 식으로 되게 안 풀리기도 하고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계절을 겨울로서 잡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후 계절은 봄으로 바뀝니다. 봄을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봤어요. 겨울잠을 자던 동물도 꽃들도 죽었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1차원적으로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Lovely Night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사랑스러운 밤이라는 노래죠. 세바스찬과 미아가 드디어 처음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한껏 시니컬해요. 둘 다 굉장히 서로가 얼굴은 알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둘 다 굉장히 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를 까기 바빠요. 그런 와중에 세바스찬과 미아 둘 다 꿈이라는 목표에 지쳐버려서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만난 거거든요. 이 노래가 나올 때 이제 라라랜드의 시그니처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 탭댄스를 주다가 이렇게 팔 이렇게 탁 벌리는 그 장면. 뮤지컬 영화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뭐 갑자기 분위기 탭댄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다시 보니까 세바스찬과 미아가 이제 탭댄스를 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막 신발을 갈아 신어요. 그러면서 막 다리를 꼬고 있다가 미아가 다리를 더 많이 꼬니까 세바스찬 다리를 더 많이 꼬고 탭댄스를 시작할 때 갑자기 이렇게 같이 발을 움직이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제 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탭댄스를 추기 위한 설계가 아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행동을 미러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연출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투도 따라하게 되고 가장 친해지는 방법은 결국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좀 오래 만나다 보면 사람이 되게 비슷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미러링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탭댄스가 그 둘의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하는 행동이라든지 조금 걸으면서 얘기했던 생각들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서로 닮았다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지쳐버린 둘이 오디션에 떨어진다든지 내가 연주하고 싶지 않은 곡을 연주한다든지 하는 그런 고통들, 그리고 지금 현재 둘이 함께 춤을 추고 있는 이 상황, 그런 행동들까지 이 둘은 닮은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둘은 눈이 살짝 맞고 아쉽지만 미아에게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연애는 안 되고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나온 노래는 헤르만스 헤빗이에요. 지금 나오는 거 다 그 영어 제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헤르만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허먼 밀러 할 때 그 허먼인 것 같거든요. 스펠링만 보면은. 그래서 아마 허먼스 헤빗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허먼스
Almost Habit은 이제 허먼의 취미 이런 제목일 텐데 미아는 재즈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세바스찬 앞에서 난 재즈가 싫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바스찬은 입에 개거품을 물기 시작합니다. 세바스찬한테 있어서 재즈는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꿈이고 자신의 우주예요. 재즈가 없으면은 세바스찬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재즈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난 재즈가 왜 좋은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야 꺼져 이렇게 할 텐데 미아잖아요. 직접 재즈 공연하는 곳에 미아를 데려가서 재즈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고 본인이 생각하는 재즈에 대한 고찰을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죠. 포에 나오는 대사인데 미아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열정에 이끌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장면에선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세바스찬의 재즈에 대한 열정을 보고 미아도 재즈에도 빠지고 세바스찬에게도 빠지게 됩니다. 세바스찬이 재즈에 대해서 막 고찰한다 그랬잖아요. 재즈는 굉장히 치열한 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즈는 왜곡, 파괴, 융합이 일어나면서 연주를 할 때마다 새로운 음악이 나오는 그런 장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재즈라는 것 자체를 세바스찬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거는 내 인생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곡과 파괴와 융합이 재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인생에 빗대하면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인생도 똑같잖아요. 스스로도 왜곡될 수 있고 스스로가 파괴당할 수도 있고 파괴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는 지구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 융합이 돼가지고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고 그런 인생이 재즈에 담겨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세바스찬 입장이었습니다. 세바스찬에 대한 열정을 알려주는 그런 노래였어요. 저도 재즈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재즈라는 장르 자체가 딱 들으면 누가 봐도 그건 재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그 재즈에 대한 좀 흥미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제 친구가 세바스찬이라 가지고 옆에서 설명을 같이 해주면서 재즈는 이런 거야 이걸 한번 들어봐 지금은 트럼펫이 끼어들었어 근데 지금 색소폰이 갑자기 지도 할 말이 있다 그러네 막 하면서 설명을 잘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 앞에서 어떻게 그거를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빠져들면 빠져들었지. 한 곳에 몰두한 사람의 멋진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이라고 친다면 포켓몬에 대해서 들어봐 얘는 피카츄고 진화하면 라이츄야. 라이츄는 알로라 폼이 있고 그런 거 뭐 얘기하겠죠. 그런 것처럼 어디 한 게 열중하고 몰두한 사람은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나고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재즈의 매력을 알게 된 미아와 세바스찬은 다시 헤어지게 되고 세바스찬 혼자 남아서 궁상을 떨기 시작하죠. 시티 오브 스타스라는 노래를 혼자 부르기 시작합니다. 같이 부르는 버전도 있고 세바스찬 솔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궁상 떨기 위한 솔로 파트예요. 별들의 도시여 라는 제목이에요. 가사에는 넌 나만을 위해 반짝이는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가사로 처음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세바스찬이 미아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노래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아가 남자친구가 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재즈에 대한 꿈이 있고 자기만의 클럽을 차리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거 한 개만을 보고 달려왔구나. 내가 세상에는 반짝거리는 게 너무 많은데 나는 그 재즈라는 것이 나한테만 반짝거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많구나. 나의 이때까지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좁았구나. 꿈을 위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나만의 음악을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과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미아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었겠죠. 그런 존재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도 크잖아요. 세바스찬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클럽을 향한 꿈은 너무너무 확실하지만 그런 꿈을 보고 미아랑 서로 눈이 잘 맞아가지고 대화가 잘 통했긴 했지만 여전히 세바스찬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 꿈에 대한 확고한 생각만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제가 라라랜드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페어를 하면서도 라라랜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꿈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은 이제 처음으로 제 그림으로 돈을 벌어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불확실도 있고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꿈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와 멋진 사람이구나 라고 소리를 듣는 것도 물론 기분 좋지만 그 현실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그런 데 있어서 그 자괴감이 드는 세바스찬의 모습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세바스찬은 궁상을 다 떨고 미아와 운명적인 만남을 다시 하게 되죠. 플라네타리움이라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플라네타리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거든요. 방금 찾아봤는데 읽어드릴게요. 플라네타리움은 천체 투영을 통해 천문학적 현상이나 우주를 보여주는 도면극장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과학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별자리 보여주려고 이렇게 도명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 있거든요. 저 그런 거 좋아해서 많이 가보는데 그런 거예요. 세바스찬과 미아는 우주 관측하는 거기에 가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장소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다기보다는 드넓은 우주 안에서 이 둘은 사랑을 찾았다라는 의미가 좀 더 낭만적이니까 그걸로 칩시다. 이건 좀 그렇게 막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굉장히 직관적인 노래와 직관적인 연출들이 나오거든요. 어바웃 타임 영화 리뷰할 때 남자와 여자가 첫눈에 반했다는 상황을 연출한 부분으로 탑 1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네타룸의 장면은 사랑을 확인한 남자와 여자의 황홀함을 가장 잘 표현한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사 한마디가 안 나오거든요. 그 상황에서 막 걔들은 날아다니고 우주를 다니고 플라네타룸 도면극장 안에서 막 춤을 추고 왈츠를 추고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주에 막 날아가진 않았겠죠. 그 정도로 황홀하다라는 걸 표현한 연출이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우주를 날아간다, 무중력 상태인 정도로 행복하다라는 거를 잘 표현한 연출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시작이 되죠. 여름이 됐습니다. 열정이라고 저는 봤어요. 여름 굉장히 열정적인 계절이죠. 처음으로 나온 노래는 서머 몬타주 메들린 맞겠죠? 라는 노래가 나와요. 둘은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그 행복한 모습 보여줘야죠. 모든 영화의 국룰이잖아요. 미아와 세바스찬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꿈을 향해서 달려가요. 둘이 같이, 서로 다른 꿈이지만 둘이 꿈을 이루는데 부족했던 거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꿈에 대한 생각은 확고한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죠. 서로는 그렇게 너도 되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우리 함께 잘 해보자 해가지고 사랑도 꿈도 놓치지 않고 노력하는 멋진 커플이 됩니다. 재즈가 싫다고 하던 미아는 어느새 재즈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고 연기 오디션을 위해서 연기하며 살아가던 미아의 삶에서 진짜 본인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굉장히 미아에게 있어서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되게 행복한 연출이거든요. 그런 행복한 연출 사이에서 전 약간 삐걱거림을 느낀 게 미아는 되게 긍정적으로 변해가거든요. 근데 세바스찬이 살짝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꿈에 대해서 쫓는 것도 좋지만 그 꿈보다 나는 지금 미아가 더 좋아, 그러니까 난 내가 원하는 연주 좀 안 해도 상관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 자체가 좀 현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보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행복한 장면인데 저 행복이 끝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근데 끝나는 거 나올 거잖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냥 이렇게 행복하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세바스찬이 혼자 궁상 떨며 불렀던 시티 오브 스타를 미아와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바스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갈림길에 도착을 하게 돼요. 본인이 항상 얘기했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연주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걸 버리고,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예술적 확고함을 다 버리고 상업적으로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세바스찬이 고민을 하다가 미아를 위해서 본인의 예술성을 포기하고 상업적인 예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꿈을 이룰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을 위해서 꿈을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사랑을 할 이유가 없죠. 걔들 둘이 같이 빠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꿈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도 안 되고 사랑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 얘기하는 거면은 그 꿈을 그냥 너무 두루뭉실하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일로 표현할게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것도 우선순위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일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이렇게 거기에 있어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런 이지선다, 죽음의 이지선다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세바스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랑을 택한 거고요. 그만큼 사랑이 좋다는 거죠. 그만큼 설레시다는 거지. 세바스찬은 그렇게 점점 딥해지기 시작하고 미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그 꿈이라는 낭만을 향해서 박차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스타트 오브 파이어라는 노래가 나와요. 세바스찬은 자신의 예술을 포기하고 상업적 예술을 한 밴드에 들어가가지고 첫 무대를 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그 글로벌하게 유명한 밴드예요. 미아는 세바스찬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무대 공연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무대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은 한평생 자기가 들어왔던 세바스찬의 음악이 아니거든요. 너무 다른 거예요. 세바스찬의 눈에서는 더 이상 반짝반짝 빛이 나지도 않고 키보드를 치면서 즐거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니까. 뭐 돈 때문에 내 예술성을 버린다? 그게 전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바스찬도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뛰어든 거예요. 근데 미아는 이제 와서 세바스찬 때문에 나만의 연기를 해볼래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인데 세바스찬이 오히려 그 꿈을 잃어버려 버리니까 실망감이 2배로 오는 거죠. 미아는 공연도 다 보지 못하고 세바스찬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꿈은 변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세바스찬이 꿈이 변한 거잖아요. 꿈이 변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경로를 바꾼 거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조금 경로를 바꿨을 뿐이지 똑같이 그 클럽을 차리고 싶다는 꿈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클럽을 차리고 싶은 꿈이 없어지고 난 지금 이 밴드 해보니까 너무 재밌네. 생각보다 그건 충분히 사람이 가능한 그런 발상이란 말이에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세바스찬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지 그게 이해가 되니까 세바스찬이 즐겁지가 않아 보여?
한창 지금 변할 때니까, 원래 사람이 큰 변화를 맞이할 때 굉장히 행복한 것보다는 우울함이라든지 두려움이 더 크니까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바스찬은 변해버렸고 미아도 변해버린 세바스찬에 실망을 했고 가을이 찾아와 버려요. 가을은 전 냉정이라고 봤습니다. 엔게이지먼트 파티라는 노래가 나와요. 엔게이지먼트가 약혼 아니에요? 그럼 약혼 파티인가? 뭐 그런 거겠죠. 제목이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때 진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미아는 더 이상 오디션을 보러 다니지 않아요. 세바스찬이 너만의 플레이를 해 라고 얘기를 해서 각본을 직접 쓰고 무대도 직접 찾아가지고 자기 혼자 솔로 연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솔로 연기 데뷔를 했는데 진짜 결과가 너무 처참하고 암담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열정에 이끌리거든 이라고 말했던 미아였지만 본인의 생각에 배신을 당했다는 그 아픔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관객 수도 너무 적고 반응도 너무 안 좋고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은 당연히 리스크도 생각하고 행복회로 돌리고 할 건데 리스크를 좀 더 많이 생각하면서도 행복회로가 돌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미아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연구를 하면서 난 더 이상 망신당하기 싫어, 난 이 대관료도 못 내 하면서 절망을 막 해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이번에 페어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항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열정에 이끌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열정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열정이 부족했던 건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가? 라는 그런 고민에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문제지 도대체? 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열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지? 근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점을 자꾸 나한테 찾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미아도 그렇고 내 열정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망신이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첫날의 페어가 진짜 너무 지옥 같았어요. 빨가벗겨진 채로 그 페어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딴 곳은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이미 성공한 사람들 같고 나도 당연히 열심히 노력했고 열정을 가지고 드디어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차갑고 나한테 오는 사람은 없고 다른 부스는 이미 사람이 차고 넘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짜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현실을 마주하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상처를 받을 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훨씬 더 처참했다라는 사실이, 그 처참했다라는 게 뭐 매출 이런 거 말고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까지 더 무거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미아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세바스찬한테 막 얘기를 해요.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이룰 수 없는 헛꿈 꾸는 그런 사람들, 그게 나인가 봐.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꿈을 향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칭찬들, 긍정적인 말들은 당연히 좋게 들리지만 저는 저 스스로 혼자 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리스크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꿈이라고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일들이 진짜 나도 헛꿈 꾸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이번 페어 때문에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괜찮아졌어요. 적자가 한 정도 났어요. 아무리 돈 생각하지 말자라고 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100만 원에 이 정도 경험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걸로 친다면은 100만 원이면 싼 편 아닌가? 내가 뭐 몇 천만 원 드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말이 넘어갔는데 다시 할게요. 미아가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이룰 수 없는 헛꿈 꾸는 사람들, 나도 그런 사람인가 봐, 그래서 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니까 세바스찬 물어봐요. 왜 하기 싫어? 너무 고통스럽대요. 뭔지 알아요 그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 언제 꿈을 이룰지도 모르겠고 꿈이 진짜로 너무 힘들어도 이뤄진다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은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칼에 찔리더라도 여기 향해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꿈이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 고통스러운 게 매일매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던 일이던 그 마음이 10분 이해가 돼가지고 여기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고통스러운 거를 견디기 힘들 때 진짜 한 번만 더 견뎌낸다면, 제가 그 마음으로 3일을 버텼고 다행히 지금은 저도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새로운 희망, 또 다른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시니컬해졌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또 그런 거, 그 시니컬해지는 것도 제가 되게 즐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시니컬한 거를 한껏 시니컬하게 즐기고 정말 이게 맞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행복회로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거 열심히 다시 하려고 이것도 킨 거고요. 미아에게도 전화위복이 찾아와요.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한 관객 중에 한 명이 캐스팅 감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이미 그 캐스팅 감독은 미아가 혼자서 연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연기하는 모습 다 봤고 너만의 얘기를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연기하지 말고. 그렇게 미아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미아가 연기하는 오디션을 보면서 연기가 아닌 미아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노래 가사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의 가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꿈꾸는 바보들을 위하여, 비록 미치광이 같은 그들이지만 부서지는 가슴들을 위하여, 망가진 삶들을 위하여, 끝까지 미소 지으며 다시 하래도 똑같이 할 거라던 그녀,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게 좀 관통했습니다. 모든 꿈꾸는 사람들에게 관통하는 대사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로.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자신이 안 될 걸 알아요. 근데 안 될 걸 알고 안 하는 것보다 안 될 걸 알지만 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는 진짜로 모르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든 거라고. 근데 그건 마찬가지로 그 꿈에 도착을 못한다는 것도 보장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도착을 할 수 있을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럴 거면 차라리 꿈꾸는 바보가 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오디션이 끝나고 5년 뒤 겨울로 가게 됩니다. 똑같이 겨울이죠. 기승전결이 아니고 뭐죠 그거? 수미상관이죠. 다시 겨울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겨울이에요. 미아는 유명 여배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바스찬은 자신만의 클럽을 차리게 됐죠. 서로 꿈을 이뤘어요. 결국은 미아는 이미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기의 귀여운 딸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 외식을 하게 돼서 우연히 어느 클럽에 들어갔는데 그게 세바스찬의 클럽인 거예요. 세바스찬도 미아를 보고 미아도 세바스찬을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세바스찬은 미아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쳤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추억 속에 빠져들어요. 그 노래 하나로. 예술이라는 거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사랑, 후회, 추억, 소중함 그런 모든 것들을 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지만 그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못하게 조절을 되게 잘해주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아름답게 그땐 그랬었지, 행복했다, 좋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딱 단편적으로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에너지를 얻기 위한 그 정도의 추억을 딱 주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너무 딥해지면 또 안 되잖아요. 아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왜 안 그랬지, 그때 비트코인 살 걸, 막 이런 식으로 딥해지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만의 추억이 있는 노래가 있다든지 예술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면서 맞아 그럴 때도 있었는데 왜 지금 난 그렇지 않지? 지금도 다시 한번 그 열정을 살려봐야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게 되게 훌륭한 매개체가 되거든요. 에너지원으로서. 제가 말한 예술이라는 게 비단 뭐 음악이나 미술, 연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날씨, 향기, 장소, 사람, 인물, 본인이 예술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이 예술이니까 본인만의 예술을 느끼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 감정에 충실하게 이거 너무 예쁜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혼자 있어도 본인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예술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그것들은 다 예술 작품이 되는 거고 추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불어오는 바람도 너무 좋아, 향기도 너무 좋고 들려오는 애기들 웃음소리도 너무 좋아. 그럼 그 장면 자체가 예술이 되는 거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 예술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은 되게 행복하고 멋진 추억을 가진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세바스찬과 미아는 음악으로서 추억 여행을 한번 하고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어릴 때 봤을 때는 세바스찬 불쌍해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세바스찬도 미아도 둘 다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찾아갔습니다.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게 힘들다는 거는 본인이 가장 잘 알거든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본인이.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막 현실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당연히 안 될 것 같으면서 하는 거란 말이죠.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현실에 대한 차가움을 알려주지 말고 그냥 그 꿈을 좀 진작에 응원해 주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패하고 나서 다가올 현실에 그 누구보다 냉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네가 상처 크게 받을까봐 그러지 라는 말로 그 사람의 꿈의 온도에 찬물을 끼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그런 거는 이제 그거를 물어보면 야 이건 어떻게 생각해? 나 이런 거 하는 거 맞는 걸까? 라고 스스로 본인이 의심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입 밖으로 꺼내졌다는 거는 정말 이제 나는 진짜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더 이상 열정만으로 이 꿈을 쫓아가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일인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이제 물어볼 수는 있어요. 조금 시니컬하게 답해주셔서 좋고 그때는 뭐 상관없습니다. 또 1시간을 넘게 떠들어 버렸네요. 영화 자체도 2시간 7분짜리 영화였는데 보다가 정지해서 메모하고 보고 또 다시 틀어가지고 정지해서 메모하다가 보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 보는데 한 4시간 걸린 것 같고 이거 찍는데 한 1시간 걸린 것 같으니까 시간 투자가 꽤 됐네요. 그래도 시간 투자할 만큼 굉장히 뜻도 깊고 저한테 있어 너무 크게 와닿는 영화라 가지고 전혀 시간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리뷰를 위해서 메모하면서 보는 라라랜드가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한번 다시 쭉 보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페어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금 뭐 얘기할 때 되게 시니컬해졌었잖아요.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이제 그냥 그때 당시의 감정을 지금으로 들고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라서 그렇지 지금은 괜찮습니다. 절 동정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일러스트 페어 후기를 라라랜드에 접목시켜본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 쪽!